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한동훈이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제는 윤석열에게까지 대항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한동훈은 오산 지원 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으실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여러분이 이종섭 대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니 제가 귀국시키지 않았냐. 우리는 반성하고 수정할 줄 알고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기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정당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즉 한동훈은 윤석열이 이종섭을 도피시킨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목소리에 즉각 윤석열에게 따져 물었고, 결국 이종섭을 귀국시킨 것이 본인이라면서 이후에도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말만 하랍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여튼 입만 열면 구라를 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특검하라고 요구하고 난리칠 때는 정쟁이라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말만 해. 난 윤석열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보고 쪼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눈치는 무지막지하게 본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할지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자가 나타난 듯합니다. 이 쪼대로란 말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쪼대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키는 대로 또는 멋대로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멋대로 살아왔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오니 급해진 한동훈이 별의별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막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급한 것은 국힘당만의 문제가 아니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온 부분, 이재명 대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단 한 곳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포천 가평 지역구 박연국 후보를 챙기면서 이동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어느 지역 선거를 이기느냐 지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총 숫자로 반드시 우리가 과반수를 넘겨야 됩니다.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넘겨야 정권 감시 활동, 또 개혁 입법 활동, 특히 계약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야권이 총수가 과반이 넘어도 이렇게 저렇게 쪼개져 있으면요, 그 협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 해줄 테니까 저거 해라. 근데 이게 그 정치적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모으는 건 좋은데 민주당 독자적인 영역 반드시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 네, 그 측면에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숨가쁜 행보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하고 제대로 계획을 하려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군이 백날 첫날 많아도 결국에는 이해관계에 얽히면 결국 우군이 아닌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정치고 외교입니다. 지금 저들은 어떻게든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트집을 잡고 태클을 걸고 넘어지는 걸 넘어서서 모든 기레기들이 아군과 우군 후보자들의 과거를 다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논란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법 대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바보입니까?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이 불법인 걸 알고 눈 감아준다는 건 권력을 잡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에게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양문석 후보 편법인 걸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편법과 불법은 차원이 다르죠.
고로 적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양문석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니 당당하게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국진당 후보들 전수조사 해보자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흔들리면 적폐들의 공격은 이리 때처럼 몰려들 것이며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럴 땐 단호해야죠. 양문석 후보의 말처럼 김건희, 최은순 문제나 열심히 취재하고 나서 말을 해야 씨알도 먹히는 법이죠. 자, 그럴 거면 차라리 국민의힘 시흥갑 후보 정필재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알바생 강간범을 변호했던 것이나 좀 이슈를 시켜야죠.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고도 사퇴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단체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선택적 성명을 내는 여성단체들, 이럴 땐 왜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문제로 그렇게 물고 뜯고 난리였던 기레기들도 역시 조용합니다. 민주당에서 이 사퇴를 주장하며 현재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형 이슈로 띄워야 합니다. 민주당도 사퇴를 시켰으니 국힘당 니들도 사퇴시켜라 라고 맞서야죠. 한동훈이 분명히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라 라고 했으니 어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한동훈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오죽하면 어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 황보승이가 한동훈을 겨냥해서 노무현의 아바타가 될 것이냐며 세종시 이전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급한 김에 한동훈 저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이름을 올리다니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퇴근을 하시면서 총선을 총괄하는 본인이 재판을 받느라 곳곳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에서 진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대가 곧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내일은 서울에 이제 격전지 접전 지역들 순회를 합니다. 토요일인데 오늘 법정에서 대기했던 그 시간이 참 아깝기는 한데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뭐 대선에서 진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 꼭 투표하시고 주변 분들 꼭 설득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설득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로 다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